사인 법칙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사인 법칙.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이런 게 있어. 원이 있으면 여기 원 위에 임의로 두 점을 잡아서 이렇게 그으면 요 각을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치? 근데 다른 데다가 이렇게 잡아도 요 각도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고 두 각이 똑같습니다. 뭐 이런 걸 배워요, 그쵸? 이걸 좀 이용을 할 건데, 원이 하나 있습니다.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 R이라고 놓을 겁니다. 반지름 라지 R이라고 놓고요. 요 원 위에 임의의 세 점을 골라서 아무렇게나 세 점을 막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삼각형을 하나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세 점을 차례대로 그냥 A, B, C라고 이렇게 써볼게. 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뭐라고 부르냐? 외접원이라고 불러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의 외접원. 자, 그때 그럼 우리 삼각형에서 역시나 삼각형에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면 각 점 A의 맞은편을 소문자 A, 맞은편 소문자 B, 소문자 C 이렇게 쓰죠, 그쵸? 이렇게 쓰죠, 그쵸? 자, 그때 그럼 요변 길이가 소문자 A예요. 일단 이것만 가지고 해볼 거야. 자, 그럼 봐봐. 요 각은 요 호흡 BC에 대한 원주각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호흡 BC에 대한 원주각 여기까지 이해되죠? 진원 이해되지? 이해되지? 그럼 내가 얘를 점으로 옮겨도 이 각의 크기가 이 두 점만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얘를 여기 어디에다 옮겨도 각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겠지? 그래서 얘를 옮길 건데 어디다 옮길 거냐? 원의 중심을 지나게 옮길 거야. 원의 중심을 지나게 옮겨도 요 각이랑 요 각은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요 각을 A 프라임이라고 쓸 거예요. 자, 원의 중심을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수직, 직각삼각형이 되버리죠. 저희가 직각삼각형, A 프라임 BC가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원의 지름이지, 지금, 그치? 지름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2R,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인 2R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얘분의 얘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요 각을 기준으로 얘분의 얘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그렇지. 어디가 밑변이야? 내가 관찰하는 각과 직각 사이가 언제나 밑변이야. 제일 긴 게 빗변이니까 그럼 얘가 뭐겠어? 높이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분의 얘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사인 A 프라임이 뭐분의 뭐야? 2R분의 스몰 a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근데 각 A랑 각 A 프라임은 똑같은 각이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사인 A라고 하나, 사인 A 프라임이라고 하나, 사인 A라고 하나 어때? 똑같을 거야, 그치? 따라서 사인 A가 2R분의 A와 같은 값을 갖는다. 요게 사인 법칙입니다. 각 A의 사인 값은 외접원의 지름분의 변 A의 길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번엔 점 A를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럴 수도 있을 거야. 다시 이 그림에다 그냥 그림 좀 복잡하려나? 여기를 B라고 하면 처음 삼각형을 다시 봐봐. 처음 삼각형을 다시 보시면 이 점을 역시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옮겨. B'이라고 놔볼게. 이렇게 옮겨도 여기가 직각이고 역시나 요 각도 요 각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왜?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일 테니까. 그치? 이해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R이고 요 길이가 지금 B야. 그치? 변 B. 각 B의 맞은편이니까 여기가 스몰 B, 여기가 2R. 이렇게 될 거니까 얘분의 얘가 요 각의 사인이야. 그치? 이해됐니? 마찬가지로 사인 B 프라임이 2R분의 B가 되는데 역시나 B하고 B 프라임은 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사인 B가 그냥 2R분의 B라고 해도 성립하겠지. 그래서 마치 세 번째 사인, 따로 그림 또 안 그릴게. 사인 C는 역시 2R분의 C라고도, 변 C의 길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니? 짜짜짜 짜짜짜 짜짜짜. 그래서 여기 요 세 마리는 셋 다 요런 공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인 어떤 한 각의 크기 사인 네모는 외접원의 지름분의 그 각 네모의 대응변, 맞은편에 있는 변을 우리가 대응변이라고 부르기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배워요. 대응변 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그냥 이 정도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요 식을 봐봐. 요 식 첫 번째 식을 2r 곱하고 사인 a로 나눠요. 그러면 2r은 사인 a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지? 양변에 2r을 곱하고 2r 곱하기 사인 a인데 사인 a로 나누면 얘가 분모로 내려올 거니까. 마찬가지로 2r 곱하고 사인 b로 나눠요. 그럼 똑같은 2r이 사인 b분의 b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r을 곱하고 사인 c로 나누시면 사인 c분의 변 c의 길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보통 사인 법칙 해놓으면 요 녀석이 써져 있죠. 여기서 R은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 대문자 캐피탈 R, 라지 R 뭐 이렇게 부를게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외접원의 지름이 들어가는 녀석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다. 요 식에서 A는 이렇게 양변에 이렇게 사인 곱해서 2R 곱하기 사인 A. 마찬가지로 B는 2R 곱하기 사인 B. C는 2R 곱하기 사인 C.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 써져 있는 내용들은 뭐냐? 어떤 변의 길이는 외접원 지름분의 곱하기 사인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요 녀석의 세모의 대응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응각. 이걸 한글로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문제들에서는 ABC라고 써져 있지 않고 숫자로 써져 있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삼각형 45도 60도 3x 얼마니? 이걸 물어본다고. 그럼 봐봐. 사인 45도분의 대응변의 길이 x랑 사인 60도분의 그 녀석의 대응변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봐봐. 사인 60 알아 몰라? 사인 45도 알아 몰라? 그럼 봐봐. 알고 못 찾겠어 이거? 찾겠지 그치? 방정식 푸시면 이해됐니? 요렇게 삼각형의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찾으라고 물어볼 때 이용이 됩니다. 오케이? 부족한 부분을 찾을 때 이용하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사인 법칙에서 제일 많이 응용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요런 게 또 있어요. 삼각형의 세 변 길이의 비를 물어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이 있는데 그 세 변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니를 물어봐요. 즉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A 대 B 대 C가 얼마니? 를 물어봐요. 그럼 봐봐. A 자리를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냐? 2R sin A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고요. B 대신에는 2R sin B로 바꿀 수 있다 그랬고 2R sin C로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비례식에서는 6대 8대 10이라는 녀석을 보면 간단하게 바꿀 수 있잖아. 최대 공약수는 없애버릴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비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2R을 뚜둥 그럼 뭐만 남는 거야? sin A 대 sin B 대 sin C만 남는 거야. 즉 삼각형 세변 길이의 비는 그 대응각의 사인 값의 비율과 똑같다라는 성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사인 값의 비율을 물어보면 세 변의 길이의 비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볼게요. 어떤 문제들이 요거 관련해서 나오냐면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봐봐. 문제가 호 AB 요렇게 쓰죠. 우리 중학교 때 호 AB 그치? 호 AB 대 호 BC 호 CA 요 호의 길이의 비가 4대 5대 3일 때 선분 AB 대 선분 BC 대 선분 CA가 몇 대 몇 대 몇이니 뭐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뭐 어떻게 푸냐? AB 길이가 여기에 맞은편이니까 C라고 놓고요. 그쵸? BC는 여기 각 A의 맞은편이니까 A라고 놓고 B라고 놓으면 얘가 지금 C 대 BC 맞은편이 A 대 CA의 맞은편이 B의 길이가 몇 대 몇일 대 몇인지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뭘 구할 거냐?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를 구해버릴 거야. 사인 C 그러니까 즉 나는 요 각의 크기만 찾으면 되는데 호의 길이는 우리 그 원주각하고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 그치? 세 각을 합치면 몇 도야? 당연히 180도인데 3대 여기가 5대 여기가 4니까 이 각의 크기도 맞은편 3대 5대 4여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3세타 4세타 맞은편에 있는 거 5세타 이렇게 나와. 이러겠지. 그치? 호의 길이의 비랑 정비례 할 거니까 그럼 다 더하면 12세타인데 12세타가 얼마? 180도. 그럼 세타는 얼마야? 6으로 나누면 30도 15도야? 15도 그치? 그럼 봐봐 3세타 얼마야? 45도. 4세타 얼마야? 60도. 5세타 얼마야? 75도. 이런 문제에 이런 거 주어져 있어. 사인 75도는 이런 거 몰라도 되니까 사인 75도가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이 뭐냐? 사인 C래. 사인 C. C가 어디 있어? 60도. 사인 C.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 사인 A 5세타 75도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6. 사인 B 30도 사인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답이야. 좀 이쁘게 정리해서 뭐 2 곱해도 되는데 어차피 자연수가 아닌 녀석들은 간단한 자연수의 B 이렇게 정리를 못하니까 이렇게만 써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알았지?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뭐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삼각형의 세변 길이의 비는 사인 값의 비율과 똑같다. 이런 성질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인 법칙. 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죠? 어렵지 않죠. 이 모양도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지웁니다. 칠판 지워요. 칠판 지워요. 법칙이 3개가 나와요. 3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탄젠트 법칙은 아니고요. 사인 법칙 하나랑 코사인 제 1법칙 코사인 법칙이 2마리가 있어요. 코사인 제 1법칙과 코사인 제 2법칙 해가지고 이렇게 코사인이 2마리가 있습니다. A, B, C 모든 경우에 삼각형을 다 그려줄 거라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케이스랑 이렇게 생긴 그림일 때도 보여줄 거예요. 자, 코사인 제1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요 변 길이가 지금 A, 요 변 길이가 B, 요 변 길이가 C겠지, 그치? 자, 근데 우리 이거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갈까?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저 앞에서도 이런 거 한번 보여주긴 했으나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고 요 길이가 A라고 하면 요 밑변 길이가 A 코사인 세타 여기가 A 사인 세타 이렇게 됐었던 게 있었어요. 그쵸? 그쵸? 자, 요 성질을 좀 이용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리시면 여기가 각 B니까 요만큼 길이가 C에다가 요각의 코사인을 곱한 거야.
그렇지? C에다가 코사인 B를 더하신 거 이해됐니? 그럼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에다가 요각의 코사인 값을 곱한 게 요만큼이 됩니다. B 코사인 C가 돼서 두 개를 더한 게 A가 되겠지, 그치? 이해돼? 이게 제일 코사인 법칙입니다. 제일 코사인 법칙을 옆에다 쓰시면 A는 B부터 쓸게. B 곱하기 코사인 C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B. 이런 그림일 때, 이런 그림일 땐 어떻게 되냐? 역시나 변 A의 맞은편, 각 A의 맞은편이 변 A, 여기가 변 B, 변 C인데 얘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연장선 쪽에 올 거잖아, 그치? 이렇게 연장선 쪽에 올 거고요. 자, 봐봐. 그럼 요만큼 길이가 요각의 요 길이에, 봐봐, 여기 봐봐, 요 길이에 요각의 코사인을 곱하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가 C 곱하기 코사인 B.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요만큼 길이는 얼마냐면 여기가 각 C잖아. 원래 삼각형에서 각 A라는 건 삼각형의 내각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각 C가 요 내각일 거니까 요 외곽은 파이에서 C를 뺀 거겠지, 그치?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에 요각의 코사인을 곱한 거니까 B 코사인 파이 빼기 C가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 각변환 공식에서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았거든. 아, 나 진짜 다음 시간에 내가 계속 까먹는데 다음 시간에 진짜 우리 내가 각변환 이거 공식 쪽지 시험 볼게, 알았지? 15문제 쪽지 시험 볼 거야, 알았지? 내가 맨날 15문제씩 쪽지 시험 보는데 15개 쪽지 시험 볼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요 값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마이너스 B 코사인 파이 C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는 A의 길이가 얘에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에서 마이너스 붙인 걸 빼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똑같은 식이 만들어져. 오케이? 즉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이 삼각형의 변의 내부에 찍히든 변 외부에 찍히든 언제나 결론은 똑같다 이겁니다. 즉 예각이든 둔각이든 아무 삼각형에서나 막 쓸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역시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럼 이런 공식이 나오듯이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B는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고요.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C는 이런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식 유도 과정은 전부 다 똑같아요. 자, 잘 봐, 잘 봐. 얘는 있잖아, 규칙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 규칙을 봐봐. 지금 요 뚫어져라 저 A는 저 공식 잘 봐봐. B와 C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잘 봐봐. 변 B, 변 C랑 각 B, 각 C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잘 봐봐. 잘 보고 나서 B 가볼게. 얘 B가 A 코사인 C, C 코사인 A 이런 순서로 들어와요. 지금 엄청 되게 명확한 규칙이 지금 있는데, 그치? B를 구하고 싶을 땐 나머지 B를 뺀 나머지 두 알파벳 A랑 C를 가지고 서로 교차시켜서 곱해서 더합니다. 지금 그치? 서로 교차시켜서 곱해서 더해요. C는 그럼 뭐겠어?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자, 실전 문제에선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그럼 교차시켜서 곱한다가 무슨 의미냐면 45도 60도 얼마라고 해야 되지? 여기 3 예를 들어 그냥 2라고 해볼게. 말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여기를 구할 수 있어. 여기 오케이?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교차시켜서 곱한다가 여기가 B면 얘가 변 B고 얘가 각 C잖아. 그러니까 B랑 코사인 C를 곱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변 C니까 코사인 B랑 곱하는 거야. 즉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요 길이가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즉 뭔 말이야? 요 길이가 3에다가 코사인 45도 곱하고요. 더하기 2에다가 코사인 60도 더하시면 된다 이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적용. 알파벳이 없어도 문제에 적용시키려면 어느 방향끼리 곱해서 어디 걸 더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림을 다 그려드릴게. 삼각형을 크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어디가 안 주어져 있고 나머지 안 주어져 있는 걸 찾으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사인 법칙과 제일 코사인 법칙과 좀 이따 배울 제이 코사인 법칙 세 개 중에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너희가 직접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게 제일 중요해 사실. 왜? 이 상황에선 이 공식을 써야 뭐 어디가 나오고 어디를 뭘 써야 어디가 나오고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 중에 제일 코사인 법칙이 활용도는 제일 낮아. 엄청 낮아. 거의 안 써. 근데 가뭄에 콩 나듯이 쓰는데 딱 제일 코사인 법칙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 알파벳은 하나도 쓰지 않고요. 여기 변의 길이가 뭔가 변의 길이가 뭔가 있겠지, 그치? 뭐 이런 거야.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해서 더하면 이변 길이가 만들어진다. 요각은 코사인을 곱하는 거야, 알았지? 요각이 코사인 또 요렇게. 그럼 이렇게와 이렇게를 곱해서 더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죽어야겠다. 아이고 허리 아파. 뭐 안 했냐? 이쪽 거를 얘를 찾고 싶으면 그럼 이렇게와 요렇게를 곱해서 더하시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내가 어디를 찾고 싶은지를 잘 봐봐. 여기를 찾고 싶다고 해봐. 그럼 얘네들의 양 옆에 있는 변을 봐봐. 양 옆에 있는 변과 얘를 찾고 싶으면 이렇게를 보는 거지. 요 각과 여기는 코사인 곱하고 요렇게를 보는 거야. 요 각과 이 얘의 코사인을 곱하고 요 변과 요 각의 코사인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시면 얘가 나온다 이거지. 요 순서들 이렇게 요 변과 코사인을 곱해서 요 변과 코사인을 곱해서 더하면 여기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마찬가지로 얘를 찾고 싶어? 그럼 요 변과 얘의 코사인을 곱하고 요 변과 얘의 코사인을 곱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모아주시면 이 변 길이가 나온다. 이런 순서로 외워주시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니? 태영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말로 쓰기가 너무 좀 길어서 요렇게만 표현을 좀 해볼게요. 짜짜짜. 활용도가 얼마나 안 쓰이냐면 이 센 통째로 다 풀면서 많이 써야 한 번 나옵니다. 많이 써야 한 번. 이 책 통틀어서. 자, 그 다음은 뭐 할 거냐? 제2 코사인 법칙을 바로 넘어갈 거야. 아니, 좀만 작게 그릴 거야. 이게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코사인 제2 법칙입니다. 제2 코사인 법칙, 코사인 제2 법칙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엄청 중요한 녀석입니다. 제일 많이 쓰거든. 이게 교육과정 바뀌기 전엔 교육과정이 없었어. 뭔 말이냐면 지금 고3은 아직 니네랑 지금이랑 교육과정이 다르거든.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이야. 지금 고3은. 걔네들은 코사인 제2 법칙을 안 배웠습니다. 근데 있잖아.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이 걔네들 고3들한테 제2 코사인 법칙을 다 알려줘요. 왜? 안 쓰면 풀이가 너무 길거든. 그래서 교육과정에 없음에도 나 고등학생 때 교육과정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번에 바뀌면서 다시 생겼는데 없지만 모두가 다 알려줍니다. 왜? 이걸 안 쓰면 문제가 많이 길어져요. 엄청 편리한 녀석입니다. 자, 공식 유도 과정이 어떻게 되냐? 저 제1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야 하거든. 자, 제1 코사인 법칙에 A는 시작하는 걸 내가 1번 공식, B는 시작하는 걸 2번 공식, C는 이라고 시작하는 걸 3번 공식이라고 불러볼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1번 공식에 양변에 A를 곱하실 거고요. 2번 공식은 양변에 B를 곱하실 거예요. 3번 공식은 양변에 C를 곱하실 겁니다. 자, 봐봐. 1번 공식의 양변에 A를 곱하면 좌변은 뭐가 되겠어? A 제곱이 되겠지, 그치? 직접 해봐야 돼. 진짜 해봐야 돼. 자, 불러줘 볼래? 누가 불러줘 볼래? 1번 공식 우변에다가 A를 곱한 거. AB 코사인 C 더하기 AC 코사인 B.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2번 공식의 양변에 B를 곱하면 B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니? AB 코사인 C 더하기 BC 코사인 A C제곱을 곱하면 AC 코사인 B
BC 코사인 A가 될 거야. 잘 보시면 얘랑 얘랑 똑같고 두 개씩 같은 게 생기거든. 얘랑 얘랑 똑같고 이렇게 두 개씩 똑같은 애들이 생겨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뿔뿔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뿔마 뿔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마 뿔뿔 이렇게도 정리를 할 거예요. 뭔 말이냐면 처음에 뿔뿔마는 처음 두 줄을 더하고 세 번째 줄을 빼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뿔마뿔은 첫 번째 세 번째 줄을 더해서 두 번째 줄을 빼겠다는 얘기고요. 마뿔뿔은 처음 밑에 있는 두 줄을 더하고 맨 위에 있는 줄을 뺄 거라는 얘기. 알았지?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뿔뿔마만 볼게. 뿔뿔마를 정리를 해보면, 자, 뿔뿔마 정리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C제곱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잘 봐. 얘네 둘인 똑같이 생기는 건데 지금 둘인 더할 거니까 2배의 AB 코사인 세타 코사인 A 코사인 C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는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두 줄을 더한 거에서 봐봐.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얘네 둘을 빼면 하나씩 없어져서 아무것도 안 남아. 끝이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럼 공식 유도 다 끝났습니다. 주어진 공식을 정리를 두 가지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C제곱은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코사인 C는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할 겁니다. 자, 봐봐. 이 녀석을 C제곱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A제곱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코사인 C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분수가 되겠죠. 분모가 2AB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되고, 공식 너무 길다. 2A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뿔뿔마예요. 뿔맛뿔, 맞뿔뿔 다 정리를 하시면 B제곱은 A제곱은 코사인 B는 코사인 A는 이걸 다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만 좀 지울게. 요 그림만 좀 지울게요. 정리를 최종 해보면 A의 제곱은 얘도 엄청난 규칙이 있어. 봐봐. B제곱 C제곱 빼기 2BC 마치 뭔가 완전 제곱식처럼 생겼잖아. 그치? 여기까지 쓰면 거기다 뒤에 곱하기 코사인 A만 쓰면 돼. 얘는 얘 맞은편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규칙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 완전 제곱식처럼 쓰고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하고 코사인 C 이렇게 씁니다. 이걸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코사인 A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봐봐. 2AB에 2BC에 여기도 규칙을 잘 봐야 돼. A는 했으니까 BC의 2배에 두 개를 각각 제곱시켜서 더하시고요. BC 나머지 하나 없는 거 빼서 제곱시키는 겁니다. 규칙을 보고 규칙을 외우셔야 돼. 규칙을. 마찬가지로 코사인 B는 2AC에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고, 이해되죠? 이해되죠?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녀석을 코사인 제2법칙 변형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이름은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요 위에 세 마리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변과 끼인각 일 때 쓰고요. 두 변과 끼인각 명확해. 상황이 무조건 두 변과 끼인각. 삼각형의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다른 하나 길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얘는 뭐냐? 세변 길이. 되게 신기해. 봐봐. ABC만 가지고 변 ABC 길이만 가지고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를 다 찾을 수 있어. 얼마나 신기해.
즉 삼각형의 세변 길이만 알면 이 삼각형에 있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변의 각의 크기를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코사인 A도 찾고 코사인 B도 찾고 코사인 C도 찾고 엄청나게 편한 공식입니다. 엄청 진짜 무지막지하게 편한 공식이에요. 자, 두 변과 끼인각 봐봐. 삼각형이 여기가 ABC고 여기가 변 A, 여기가 변 B, 여기가 변 C니까 봐봐. 첫 번째 줄 맨 위에 줄 봐봐. B, C,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두 변과 끼인각, 그치? 가지고 얘 찾는 거야. 두 변과 끼인각 가지고 얘 찾고 두 변과 끼인각 가지고 얘 찾아. 그래서 알파벳이 안 써 있어도 얼마야? 45도. 여기 3, 4. 여기를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어떻게? 잘 봐봐. 요 녀석 x라고 하면 x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 먼저 제곱시키고 빼기 둘이 곱해서 2배 하고 곱하기 코사인 45도. 이렇게 하시면 돼. 뭔지 알겠죠? 공식 적용시키는 방법 이렇게 공식이 이게 문제가 너희가 알파벳으로 안 써져 있어도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두 변과 끼인각 양옆에 있는 거 제곱 더하고 둘이 곱해서 2배 빼고 코사인도 곱하고 뭐 이렇게 좀 순서를 뭐 자기만의 방법으로 좀 외워주셔야 돼. 이거 무슨 어떤 선생님들은 막 노래 불러서 외우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 노래를 몰라요. 막 노래 불러서 막 외우고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는 노래가 뭔가 있더라고. 나는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관련된 문제를 몇 개를 좀 풀어볼 건데 몇 개를 좀 풀어볼까요? 몇 개를. 자, 765번 볼게요. 765번. 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들부터 몇 개씩 골라서 좀 풀어봅시다. (76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60도 75도고 사실 너희도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75도 같은 건 쓸 데가 없잖아. 특수각이 아닌데, 그치? 알아서 뭐 할 거야. 근데 60도 75도 하면 뭐가 보여야 되냐? 여기가 45도구나가 보여야 돼. 왜 합쳐서 몇 도? 180도이다 정도는 알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 어딘가 한 점 P를 이렇게 준대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6루트 3이래. 그때 우리 문제가 사인 CAP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사인 세타 분의 뭐? CP. 요 녀석의 뭘 찾으래? 최소값 찾으래. 문제가 되게 이상해 보여. 살면서 이런 문제를 처음 봤지. 이거 어떻게 각의 크기의 사인값 분의 CP 길이의 최소값을 요 길이 어떤 값을 구하는 거 봐봐. 구조가 오른쪽 삼각형만 봐봐. 오른쪽 삼각형 보면 요 각의 사인값 분의 대응변의 길이야. 사인 법칙의 모양과 똑같은 걸 하셔야 돼. 뭔지 알겠니? 그러면 얘가 뭐랑 똑같겠어? 각을 알고 있는 게 45도니까 사인 45도분의 AP 길이랑 똑같은 거야. 그치?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C, 사인 C분의 C가 똑같으니까 이 각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쓸 필요 없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왼쪽 삼각형 보시면 왼쪽 삼각형 보시면 사인 60도 분의 AP AP가 사인 60도 분의 AP가 6루트 3은 왜 줬지? 6루트 3은 왜 줬죠? 세타 45 세타 최소값 이거부터 찾아야겠다. 이거부터 어디부터 왼쪽 삼각형을 보시면 안 되고 큰 삼각형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큰 삼각형에서 사인 60도분의 맞은편 길이가 AC 마찬가지로
사인 45도분의 큰 삼각형을 보면 맞은편의 길이가 6루트 3이잖아 이제. 그치? 오케이? 이렇게 이용해서 AC 길이가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쵸? AC 길이가 얼마인지 찾으시면 AC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고요. 얘는 6루트 3이고요. 곱하기 사인 60이니까 곱하기 2분의 루트 3인데 이렇게 들어가실 건데 이거 얼마니?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2분의 뭐야? 3, 6, 18 얼마니? 루트 2, 9 루트 2 저 9루트 2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9루트 2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것만 가지고 또 안 풀리는데. 여기 알파 파이 빼기 알파 180도니까 그치? 오른쪽 삼각형에서 사인 45분의 AP 했으면 사인 알파분의 미친놈. 미안해. 자 봐봐. 자 사인 세타분의 CP랑 사인 45분의 AP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나는 얘의 최소값을 찾고 싶잖아 그치? 그럼 얘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지 그치? 이해돼? 이해돼? 참고로 있잖아 이거 다 필요 없어. 필요가 없고요. 다 필요가 없어요. 봐봐. 얘의 최소값을 찾고 싶으면 얘의 최소값만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사인 45도는 고정된 상수지. 그럼 뭐만 최소가 되면 돼? AP만 최소가 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그럼 P는 여기서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A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데 제일 짧을 때가 언제겠어? 수직으로 내려올 때 여기가 제일 짧을 거고 그럼 1대 루트 3 아니 1대 루트 3대 2니까 그치? 1대 2니까 여기가 3루트 3이고요. 여기가 얼마? 6 이렇게 나올 때일 거야 그치? 1대 2 3 곱하면 9 3이 아니라 6이 아니라 9 그치? 그래서 여기다 9 이렇게 집어넣는 게 답이야.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온다. 9루트 2 같은 거 길이 몰라도 상관이 없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자, 766번도 좀 볼까? 766번도 좀 볼게요. 사인 100도. (45도랑) 30도랑 4루트 2 그 다음에 4를 이용해서 여기가 딱 마침 105도거든. 사인 105도의 값을 구하면 얼마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어떻게 쓸 거냐면 지금 공식에서 사인 30도분의 4랑 사인 뭐 105도분의 x랑 똑같을 거 아니야. 물론 사인 45도분의 4루트 2도 똑같을 건데 뭐 이거 여기까지만 필요하니까 여기까지만 써볼게. 자 그러면 근데 나는 여기서 x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면 사인 105도도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 그치? 이렇게 좋게. 자 내가 이거 대각선끼리 이렇게 곱하면 4 곱하기 사인 105도는 x 곱하기 사인 30도인데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그치? 양변에 4까지 나누면 사인 105도는 8분의 1x야. 그러니까 x만 얼마인지 알면 내가 사인 105도도 얼마인지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x 값을 찾을 건데 x를 찾는 건 우리 되게 중딩스럽게 찾을 거야. 이렇게 수선의 발 탁 때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2루트 2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얼마야? 2루트 2니까 2루트에 루트 3 곱하면 얼마야? 2루트 6이야. 따라서 x값은 쟤네 둘을 합친 거야. 2루트 2 더하기 2루트 6 해서 그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사인 105도가 나온다 이거. 오케이. x는 그냥 우리가 중딩스럽게 수선의 발 내리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물론 j 코사인 법칙을 써도 j1 코사인 법칙을 써도 찾을 수 있는데
뭐 안 써도 뭐 어렵지 않게 풀리니까 뭐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뭘 풀어보지 또. 775번 하나 볼까요? 775번. 자, 문제도 얘도 봐봐. 775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럼 역으로 나는 그럼 A 대 B 대 C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치? 아까 삼각형 세변길이의 B가 세각의 사인 값의 B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거꾸로 사인 값의 B를 물어보는 것도 세변길이의 B를 찾으시면 되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근데 우리 문제가 AB 대 BC 대 CA가 4대 3대 6이라고 써져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그냥 쓰세요. 그럼 AB 길이가 그냥 4고요. BC 길이가 3이고요. CA 길이가 6입니다. 어차피 비율만 만족시키면 삼각형은 다 닮음이기 때문에 그냥 4, 3, 6이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풀기 위해선 모르니까 이렇게 놔야 돼요. K는 빵이 아닌 어떤 실수. 이렇게 놓고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얘네 세 개를 다 어떻게 하면 되냐? 다 곱해. 다 곱하면 A, B, C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얼마야? 다 곱하면 36, 100 얼마야? 72야? 72K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좋게. 그럼 A, B, C는 루트 72가 6루트 2 곱하기 지수법칙 배웠으니까 2분의 3승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2분의 3승도 K 루트 K 이렇게 쓸 수 있죠. 잘 봐. 얘가 4K야. 그럼 양변 4K로 나누면 C는 뭐 남겠어? 2분의 3 루트 2K 곱하기 루트 K 이렇게 남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또 이만큼이 얼마야? BC 얼마야? BC 몇 K? 3K 그치? 진호야 봐야지. BC 몇 K? 3K. 여기다 3K 집어넣어서 양변 3K 나누면 A는 2루트 2에 루트 K 이렇게 남고요. 마찬가지로 AC의 곱이 이제 6K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2에 루트 K 이렇게 나눠서 어차피 A 대 B 대 C의 비율은 루트 K 없애도 되고 루트 2도 없애도 됩니다. 간단한 B만 보면 되니까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분의 루트 3 하면 되는데 20 곱해서 4대 2대 루트 4대 2분의 3 2분의 루트 3이 아니라 4대 2대 3의 순서로 답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형 사인 값의 B를 찾자라고 하는 건 삼각형 세변 길이의 B를 찾자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시면 유형 4번 봐봐. 삼각형 모양 결정 1이라고 써져 있지. 저 뒤에 삼각형 모양 결정 2라고 써져 있는 유형이 유형 9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유형 9에 또 있는데, 자, 여기는 그냥 합쳐서 한꺼번에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 되게 쉬워가지고 내가 뭐 따로 문제는 안 풀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고 이것만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삼각형 모양 결정.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지 구하세요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거든. 중학생 때도 나와. 중학교 3학년 애들은 이번 시험 범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걸? 없었나? 없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어느 파트에서 나올까요? 맞춤 선물 젤리 줄게 내가. 그치, 인수분해 파트에서 젤리 안 먹는다 그랬는데 그치? 초콜릿 먹을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인수분해 파트에서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게 나와. 뭔 말이냐면 띠리리리리리리가 0일 때 얘를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가 해서 막 얘를 인수분해를 해요. 막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딱 들어있었어.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선 얘가 0일 수도 있으니까 A랑 B랑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파트가 있었어. 그치? 뭐 하는 거야?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럼 인수분해를 하려면 다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변의
관련된 식으로 바꿔야 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선 진호야 그거 그만 만지고 변에 관련된 식으로 해주셔야 돼. 자 그럼 변에 관련된 식으로 만든다는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기호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 오케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가 없고 소문자 ABC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단원의 이 유형의 관건이에요. 즉 그럼 뭐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문제를 풀다가 삼각형 모양 결정 파트에서 사인 A를 만나게 되면 그 자리를 뭘로 바꾸냐? 2R분의 A로 바꾸세요. 사인 B를 만나면 2R분의 B로 바꾸는 거고 코사인 사인 C를 만나면 2R분의 C로 바꾸시는 겁니다. 사인 법칙을 적용하셔서. 오케이? 그럼 코사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 코사인도 변의 길이로 다 바꿀 수 있는 공식을 아까 배웠어요. EBC J 코사인 법칙을 써서 요걸 이용해서 전부 다 요렇게 변의 길이에 관련된 식으로 전부 다 바꿔야 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탄젠트도 나오거든. 근데 탄젠트 법칙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A분의 사인 A로 바꾼 다음에 얘는 이렇게 다 바꿔주셔야 돼. 변의 길이에 관련된 식으로 모조리 바꾼 다음 인수분해하는 유형이야.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유형 9번에 있는 걸 풀게요. 이왕 풀 거. 뭐 풀어볼까? 795번 풀어볼게요. 795번. 사인 A는 2배 사인 B 곱하기 코사인 C. 다 성립할 때 이 녀석은 어떤 삼각형이니? 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사인 A는 뭘로 바꾸고 2R분의 A로 바꾸고 2배 곱하기 사인 B는 그럼 2R분의 B로 바꾸고 자, 코사인 법칙만 잘 적용시켜주면 돼. 공식 헷갈리지 않게. 코사인 C는 2AB에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양변 있잖아. 양변 2R 곱하면 없어지고 여기 있는 2도 하나 없어지고 여기 있는 B도 하나 없어지고 그럼 우변 분모에 뭐 남아있어? 분모, 우변 분모 A 하나 남았잖아. 그럼 양변에 A 곱해주시면 좌변이 A제곱 되고요. 우변에 남아있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면 얘도 없어져서 B 플러스 C B 빼기 C가 빵인데 삼각형 변의 길이는 양수니까 얘는 0이 못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무슨 삼각형? B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바뀌신다 라고 해주시면 돼. 모든 애들이 좀 귀찮아. 여기 식이 복잡하게 써져 있으면 그냥 정리하는 데까지 과정이 좀 길고 복잡하지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어서 정리하시면 고1 과정에 나오는 인수분해처럼 복잡하지는 않아요. 막 어렵고 되게 긴 인수분해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인수분해하는 게 주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잔짠짠짠짠짠짠. 그 다음 되게 대표적인 녀석이 뭐가 있냐면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법칙에 아주 유명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자 유형 7번 코사인 법칙의 변형. 자, 요 파트에 나오는 요 파트가 되게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가 또 되게 중요한 테마인 것 같아요. AD 길이고 말이에요. 5, 7 적당히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서까지 6, 3일 때 요 길이 얼마니? 이런 걸 물어봐요. 혹시 스튜어트 정리라는 거 아는 사람? 모르는구나. 고1 수학상 심화과정 수업을 듣다 보면 누군가한테 들어도 뭐 그거 모르는 선생님은 이 세상에 없을 거니까 누군가한테 들어도 스튜어트 정리라는 건 알려주실 거거든. 사실 그 스튜어트 정리를 쓰시면 J 코사인 법칙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거의 X값이 나옵니다. 길이가 아무리 몇이라고 바뀌어도 언제나 쓸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튜어트 정리 역시 모르니까 나도 지금은 안 알려드릴 거야. 알고 싶으면은 수학상 심화 과정을 나한테 들으세요. 알았죠? 자,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깨알 영업도 해주고. 자, 볼게요. 뭘 할 거냐면 이 각 가지고 풀든 뭐 이렇게 멀쩡한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풀 건데 나는 여기를 가지고 풀어볼게.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
그래서 코사인 제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어디 갔어? 다시. 자, 봐봐. 큰 삼각형 봐봐. 큰 삼각형. 큰 삼각형에서 세 변 길이 가지고 코사인 값 찾을 수 있어. 그치? 이해돼? 그럼 코사인 세타는 잘 봐야 돼. 순서가 되게 중요해. 2 곱하기 세타를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거. 그렇죠? 세타를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거에다가 양 옆에 있는 걸 제곱 시켜서 더하시고요. 그 다음 그럼 나머지 하나 맞은편에 있는 거 제곱한 건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큰 삼각형에서 j 코사인 법칙 쓴 거지. 근데 또다시 작은 삼각형에서 써도 성립은 해야 되니까 요 삼각형에서 또 똑같이 쓰시면 또 똑같은 코사인 세타는 2배 곱하기, 이번엔 세타 기준 양옆이 5 곱하기 6이죠. 그쵸? 그 다음 역시 누가 왔어? 양옆에 있는 거 제곱 시켜서 더하시고요. 세타의 맞은편에 있는 거 제곱 시켜서 빼세요. 그럼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값하고 이 값은 어때야 돼? 둘이 같아야 돼. 같다 놓고 풀면 미지수가 x밖에 없기 때문에 x 길이 찾는 건 뭐 1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그치? 2차 방정식인데 그냥 x제곱이 몇 이렇게 나올 거니까 루트만 씌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87번도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선 하나 그어. 여기 x는 1이라 그래. 그럼 여기가 1, 몇씩이 나올 거고 여기도 1, 몇씩이 나올 거니까 요 길이를 다 찾을 수 있거든. 그럼 여기 세타 j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 알았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았죠? 네, 힌트만 하나 드릴게요. 따단땅땅땅땅땅땅땅.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나머지는 이렇게 뭐 크게 많이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 이 파트가 문제들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아이고, 되게 재밌는 거 할 겁니다. 아이고, 지우개 없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를 엄청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지우개가 맨날 이렇게 하나가 부족하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고등학생이 삼각형을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 딱 한 가지 빼고. 한 가지는 우리 그 고1 과정에 역시 평면좌표 단원에서 점의 좌표를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도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여기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고, 자, 우리 초딩 때로 돌아가서 ABC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ABC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변 A의 길이, 여기가 변 B, 여기가 변 C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를 H 높이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H 이렇게 구한다고 배우죠. 문자를 써서 썼지만 초딩 때 배우는 거야. 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거죠. 그냥. 그치? 이게 태어나서 가장 처음 배우는 삼각형 넓이 공식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은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면, 요각을 B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사인 값 곱한 게, 봐봐, 얘분의 얘가 사인이잖아. 그치? 따라서 사인 B는 점 있는 B는 C분의 H야. 그치? 그럼 따라서 H는 뭐라고 쓸 수 있어? C 사인 B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H 자리를 2분의 1 A C 사인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변과 끼인각의 사인값. 자, 그리고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여기를 세타로 잡으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각변환 공식에서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똑같은 걸 알고 있어요. 왜? 각 변환하면 그냥 이렇게 바뀌어. 즉 뭔 말이야? 이 두 각, 예각이든 둔각이든 이웃하는 각의 합이 180도인 상황들은 이 각의 사인이나 이 각의 사인이나 값이 똑같이 나온다 이거야.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선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공식을 따로따로 가졌는데 고등 과정에선 B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관계없이 언제나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자 모양이 좀 바뀌어도 돼. 2분의 1 A, B가 들어갈 거면 sin C라고 쓰셔야 되고요. 2분의 1 B, C가 들어갈 거면 sin A가 들어가 주셔야 돼. 자, 요 세 마리 보면 그럼 잘 봐. A, B, A, C, A, C sin B. 봐봐. A, C sin B. A, C sin B. A, C sin B. A, C sin B. 정신 안 차릴 거야? 안 차릴 거라고? 자, AC sin B 이게 뭐야? 두 변과 끼인 각이야. 그렇지? BAB sin C, AB sin C. 즉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사인 공식,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다는데 두 변과 끼인 각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아까 전에 코사인 제2 법칙, 이 두 변과 끼인 각을 쓰는 거였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앞으로 어떤 문제에서 두 변과 끼인 각에 관련된 정보가 주어져 있다 라면 항상 두 개씩 생각해 줘야 돼. 뭐 넓이 공식 아니면 제2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알았지? 두 변과 끼인 각 하면 넓이 공식으로 푸는 문제도 있고 제2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까지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알았지? 두 변과 끼인 각에 관련된 거예요. 두 변과. 자, 또 뭐가 있냐? 여기서 좀 재밌는 녀석들이 몇 개 나오는데 아까 사인 법칙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사인 법칙 써준 것 중에 사인 B는 뭐 2R분의 B 이런 게 있어.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C는 2R분의 C 뭐 이런 게 있었지, 그치? 그래서 이 공식에 사인 B 자리에 얘를 갖다 딱 집어넣으면 넓이 공식이 4R분의 ABC. 이것도 넓이 공식입니다. R은 뭐였어 아까? 외접원의 반지름이었어. 라지 R은 외접원의 반지름. 요 식은 이것까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모양에서 라지 R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4S분의 ABC 이렇게 나와. 무슨 얘기냐?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고 세 변 길이를 알고 있으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알았지? 넓이를 알고 있고 세 변 길이를 알고 있으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것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또 뭐가 있냐? 사인 법칙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아까도 A는 2R sin A 이런 게 있었고요. 역시 C는 2R sin C라는 게 있었죠. 사인 법칙에. 그래서 요 두 자리를 요 공식에서 사인 B는 그대로 놔두고 요 두 자리를 얘네들로 각각 바꿔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S는 얼마니? 2R제곱 2R제곱에 sin A sin B sin C 이렇게 생겼습니다. 짱 신기해. 얘는 삼각형 변의 길이를 아무것도 몰라도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각의 사인 깜빡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식이 엄청 많죠? 아직 두 개나 더 남았어요. 아직 두 개 더 남았습니다. 두 개 더. 공식이 지금 하나, 둘, 얘는 같은 거니까 둘, 셋, 네 개 하고 다섯, 여섯, 6번까지 6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배울 건 이미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나올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내접원이라고 부르죠. 내접원. 내접원의 반지름을 보통 소문자 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대문자 R을 많이 쓰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세변 길이 A, B, C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R, 여기서 여기까지도 R이잖아.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 삼각형 따로, 요 삼각형 따로, 요 삼각형 따로 A, B, C. 삼각형 따로 넓이 구해서 다 더하면 전체 삼각형 넓이랑 똑같을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AR. 네, 밑변 높이니까. 밑변 높이니까 2분의 1 BR, 2분의 1 CR. 이렇게 합친 게 전체 삼각형 넓이잖아. 그치? 따라서 삼각형 넓이가 S는 2분의 1 R에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공식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여기서 그러면 R은 뭐냐? 스몰 R은 뭐야? 내접원의 반지름입니다. 그 중학생 때 이것 좀 잘 배우고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거 있어. 요각과 요각의 관계, 외접 삼각형에서도 요각과 요각의 관계,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친구들은 중등과정 좀 복습은 좀 하셔야 돼. 알았지? 아이고, 고등학생이 이런 거 모르고 고등학생 가면은 어디선가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혹시 이런 거 아나? 내접 삼각형에서 요각이랑 요각의 관계. 요각의 반절에다 90도를 더하면 요각입니다. 중학교 2학년은 더 잘 알고 있어야 돼. 니네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이에요. 알았죠? 자, 내접원의 반지름 관련된 공식이고, 자, 이 공식에서도 뭐까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냐면, 얘를 스몰 r은 이렇게 정리한 거. 스몰 r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es. 역시 뭔 말이야? 삼각형의 세변 길이와 넓이를 알고 있으면 내접원의 반지름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변 길이랑 넓이를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 다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봐봐. 마지막 공식. 얘가 대박이야. 얘는 공식 유도 안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길기만 해요. 좀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헤론의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A, B, C일 때 그 넓이는 루트 P 빼기 A, P 빼기 B, P 빼기 C 이렇게 생겼는데, 이 P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녀석이냐?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즉 둘레의 반절입니다. 헤론의 공식. 지금 뭔 말이냐면 세변 길이만 알면 넓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해볼까? 봐봐. 세변 길이를 알면 넓이를 찾을 수 있다고? 그럼 세변 길이랑 넓이까지 아는 거지. 그럼 그걸 가지고 내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다 찾을 수 있고요. 그럼 또 세변 길이를 알면 아까 제2 코사인 법칙에서 세각의 코사인 값을 전부 다 찾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즉 삼각형 세변 길이만 알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을 알면 사인도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이거 이용하면 코사인 값 찾으면 극악의 사인 값도 찾을 수 있어. 다 찾을 수 있어. 세변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완전 최강이야, 최강. 자, 그거에 헤론의 공식에 좀 그 상위 버전 공식이 하나 더 있거든. 이거는 교육과정에 없는 공식인데 그냥 알고만 있어요. 브라마 국타. 헤론도 사람 이름이고요. 브라마 국타도 사람 이름입니다. 인도 사람이겠죠. 이름이 딱 그치. 원 위에 내접하는 내접 사각형일 때, 아무 내접 사각형이나 다 돼. 우리 그리고 내접 사각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 그리고 내변 길이가 ABCD.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 공식입니다. 루트 P 빼기 A, P 빼기 B, P 빼기 C, P 빼기 D.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씨가 좀 잘리는 것 같아. 선생님, 이 P는 뭔데요? 사각형 둘레의 반절이야. 여기서도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둘레의 반절이잖아. 그치? 이게 내접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 책에도 한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넓이를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내접 사각형일 때만 된다. 아무 사각형이나 막 쓰면 안 된다. 알았지? 자, 여기까지가 삼각형 넓이 공식 전부 다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중에 단 하나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건 몰라도 돼. 이건 교육과정에 없는 거니까 이건 몰라도 되고, 삼각형 넓이 공식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다음은 사각형 넓이로 가봐야겠죠. 사각형 넓이로. 간지러워.
사각형 넓이. 사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런 거 말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우리 평행사변형은 두 변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두 변 길이도 자동으로 알고 있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야. 요각이랑 합치면 몇 도? 180도, 그치?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합이 180도인 애들끼리는 사인 값이 똑같아, 그치?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나누든 이렇게 나누든 두 개로 딱 쪼개서 요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놓고, 그럼 요 삼각형 넓이 구하고, 얘도 두 개가 합동이니까 삼각형 넓이 2배 하면 되잖아, 그치? 이해돼? 삼각형 넓이 어떻게 되는데? 2분의 1 AB 사인 세타. 거기에 몇 배? 2배. 한 게 사각형 넓이. 즉 뭐만 없어? 2분의 1만 없이 AB 사인 세타가 삼각형, 그 평행사변형 넓이입니다. 세타는 여기를 안 쓰고 여기를 써도 상관없다. 그래서 합이 180도인 녀석끼리는 사인 값이 똑같이 나오니까 어차피 값이 똑같습니다. 이게 평행사변형 넓이고요. 두 번째는 대각선 길이. 대각선이 주어진 사각형이야. 뭔 말이야?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뭐가 주어져 있냐면 요 대각선 길이가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요 각이 주어져 있어. 역시 세타가 여기나 둘이 합이 아무데나 주어져 있으면 돼. 왜? 합이 180도니까 사인 값이 똑같이 나올 거야. 역시나. 알았지? 아무데나 막 주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그림 잘 그릴 수 있어요. 뭐 한 거냐면 요 대각선하고 평행한 선을 그린 거야. 마찬가지로 요 점을 지나면서 요 대각선이랑 평행해 보이나 모르겠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평행하게 여기서도 평행하게. 야, 그럼 요 큰 사각형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 근데 평행사변형인데 여기랑 여기 넓이 똑같고 여기랑 여기 넓이 똑같지, 그치? 이렇게 여기랑 여기 넓이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 넓이 똑같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요 하얀색 사각형은 분홍색 평행사변형 넓이의 전체 반절, 그치? 오호.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겠네. 왜? 평행, 그치? 근데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 그치? 평행. 좀 전에 배웠잖아. 평행사변형 넓이 이렇게 구하기로. AB 사인 세타. 이게 분홍색 사각형 넓이지, 그치? 그러니까 거기다 뭐 해줘야 돼? 반절 해줘야 돼. 그게 내가 찾는 대각선 길이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 넓이야. 그치? 이렇게 찾아주시면 이거 두 개만 더 배웁니다. 다른 사각형 넓이는 이 두 개가 아닌 다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전부 다 쪼개서 삼각형 두 개 넓이를 따로따로 구하는 문제가 돼 있는 거야. 알았지? 평행사변형이랑 대각선 길이 주어져 있는 거 빼고는 전부 다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넓이 파트 문제는 특히나 쉬워요. 엄청 쉬워요. 말도 안 되게 쉬워. 진짜 짱짱 쉬워서 진짜 할만합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수업을 마무리 시켰습니다. 센 C단계의 833번 보세요. 833번. 요거 재밌죠.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많이 본 그림인데 거기에 좀 뭔가 더 그어져 있어, 그치? 뭔가 그림이 덧대어져 있는데, 자, 요 그림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수직 그림 대충 그렇게 많이 본 거니까. 정사각형. 세변 길이 ABC. 오케이? 이 넓이 A제곱, B제곱, C제곱. 근데 여기서 보조선을 선을 이렇게 그은 거지. 얘를 이렇게 싹 긋고 여기까지 이렇게 싹 긋고 여기서까지 싹 그으면 그냥 큰 도형이 그냥 이게 육각형이에요. 그치? 육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육각형의 넓이를 ABC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뭐가 재밌냐면 네 삼각형의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까먹더라고. 그냥 넓이가 똑같대. 자,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릴게. 자, 정사각형이니까 A면 여기도 당연히 A고 여기도 당연히 B야, 그치? 그러니까 둘은 그냥 합동이야. 여기 막꼭지가 90도가 될 거니까. 얘는 그냥 합동이니까 그냥 당연해, 그치? 자, 이제 이쪽 것만 찾으면 되겠지. 이쪽 것만 찾아볼게요. 이쪽 것만 봐봐. 90도, 90도. 그럼 여기가 B의 맞은편이니까 여기가 각 B. 여기가 각 B면 요 각은 파이 빼기 B. 그치? 왜? 4개 합쳐 360도면 2개 합쳐서 180은 돼야 될 거니까, 그치? 이해됐니? 이해됐니? 파이 빼기 B. B 파이 빼기 B.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요 길이 얼마? A. 요 길이 얼마? C. 그럼 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AC 사인 파이 빼기 B. 근데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사인 파이 빼기 B는 뭐랑 똑같아? 사인 B랑 똑같아. 그럼 2분의 1 AC 사인 B를 보면 2분의 1 AC 사인 B니까 그냥 요 삼각형 넓이 공식이야. 지금 그치? 됐나요? 마찬가지 이쪽도 똑같아요. 여기가 90도 90도이기 때문에 이 각이랑 이 각의 합이 180도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가운데 있는 삼각형 넓이의 4배. 따라서 우리가 찾는 요 육각형의 넓이는 각각 정사각형 넓이 한 번씩 더하시고요. 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AB인데 그거의 4배니까 2AB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A제곱 B제곱이랑 얘가 C제곱이랑 또 똑같아.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치? 따라서 이게 그냥 답인 거야. 이게 육각형 변의 길이가 똑같이 ABC라고 여기는 어쨌든 C가 B변이죠. C가 B변이면 똑같은 답인 거야. 그렇지? C만 B변이면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입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따단딴딴딴. 자, C단계의 문제를 좀 골라드릴게요. C단계. C단계 앞부분 문제들이 좀 어렵고 어디가 쉽냐면 어디 833번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고요. 836번 하시고요. 그 다음 뒷장에 있던데 뒷장에 838번, 39번, 842번 요렇게 풀어오시면 됩니다. 요렇게가 오늘 숙제예요. B단계 나머지 B단계 요 단원 전부 푸시고 숙제하시고 각변환 공식 다 못 외운 친구들은 동영상 다시 보고 공식 꼭 외워오세요. 못 외우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끝.